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이번 헌재의 판단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 기자, 형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이 친족 상돌회 왜 생긴 겁니까? 이 앵커께서는 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죠. 예전에 가정폭력 때도 그랬었고. 이게 바로 과거 로마에서부터 있었던 규칙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은 돈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이걸 법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12년 전만 해도 합헌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갑자기 왜 바뀐 겁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 대가족 시대에만 하더라도 가족의 공동재산 이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재산에 해를 끼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예전처럼 권위 있는 가장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가족 간의 재산 범죄가 생겼을 때 이제는 자체적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번 헌재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형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이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당시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했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온 게 그 말이 맞았다면은 당시에 그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횡령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 최근 기자회견을 한 박세리 씨,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재단 같은 경우에 박 씨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이제 맘대로 위조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재단 측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를 찾아서 고소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절도나 횡령 같은 일이 벌어져도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범죄도 있겠지만 너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까지 하나하나 고소전으로 불거지면서 사법 비용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예를 들자면은 한 집에 사는 미성년 형제 간에 너 내 옷을 훔쳐 입은 거 아니냐 이런 갈등조차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말 되네요. 그럼 헌재는 이런 상황은 고려 안 한 겁니까? 그래서 헌재는 당장 이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가족 간의 범죄는 무조건 처벌하지 말라는 현행 조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무조건 처벌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 네.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따지는 입법을 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정환 기자였습니다.